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차 주부입니다. 저를 종부리듯 부렸던 시댁 때문에 지금 협의 이혼 중이에요. 물론 저도 이혼을 쉽게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3년 동안 제가 당한 것과 제가 당하는 동안 저를 방관한 남편을 생각하면 왜 진작 이혼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만 듭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음식하는 걸 좋아해서 고등학교도 조리고등학교로 나왔고 관련 대학을 진학하여 현재는 요리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벌써 7년이나 지났네요. 남편은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으셨어요. 여자가 무슨 직장 생활이냐? 집에서 애 키우면서 가정을 돌봐야지 그런 생각하시더라고요. 같은 여자로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솔직히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저는 단순 취미반 지도가 아니라 기능장과정 강사여서 남편보다 2배 정도 제가 더 벌거든요. 둘이 벌면 더 좋지 왜 그런 말씀을 하냐고 남편이 나서서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사회생활을 함으로써 남편이 집안일을 하게 되는 게 싫으신 거였더라고요. 사실 외벌이든 맞벌이든 돈이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니는 제가 더 번다고 남편 무시할까봐 그래서 남편한테 집안일 시켜서 자기 아들이 대접 못 받을까봐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혼자서 남편과 시누이 먹여 살리느라 세 가족 모두 힘들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만해진 지금은 자기 자식들이 어디 가서 대접받으면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인 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만큼 남의 자식도 귀하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도 시누이라도 제 편으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도 했었습니다. 제가 시집 오고 다음 연도에 시누이가 시집 갔는데 제가 축의금 300만 원에다가 냉장고까지 해서 총 500 정도 썼습니다. 그랬는데 남편한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누이한테 그거 제가 사준 거라고 왜 오빠한테 고맙다고 하냐니까 둘이 부부면서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냉장고도 갖고 싶다고 노래 부르는 거 사줬는데 제 앞에서는 일부러 내색도 안 하는 게 누가 봐도 시모랑 입 맞추고 저를 척지는 것 같더라고요. 별 수 있나요? 그냥 이 집 구석은 글러먹었다. 남편이랑 저랑 우리 가족이라도 잘 꾸려야겠다 하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도 만나거나 아니면 전화로도 저한테 항상 어지간하면 집안일 하라고 여자가 집안일을 해야 남자가 밖에 나가서 꿈을 펼치고 뜻을 이룬다고 지금 제가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니까 자기 아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라면서요. 저도 참다가 몇 번은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에서 밥은 내가 누구보다 잘 해먹이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사회에서 성장 못하는 게 내 잘못은 아닌 것 같다고요. 원래 종자가 그런 거 아니겠냐고 웃으면서 농담조로 툭툭 던졌습니다. 어머니는 노발대발 하시는데 저는 못 들은 척하곤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한테 꼭 그렇게까지 말해야 되냐고 하는데 내가 당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제가 한마디만 하면 저한테 저래요. 얼마나 얄밉던지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제가 용돈 줄 때는 가만히 있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는 셋이서 편먹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과 둘이 있는 순간에도 가족과 있다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시댁에서 맞이하는 첫 설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서류상으로는 가족이니까 설 하루 전날 시댁에 찾아뵙고 솜씨발휘 좀 하였습니다. 밥그릇 구멍나게 긁어먹으면서 한마디 맛있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맛없냐고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먹을 만하다네요. 엎드려 절받기도 이런 개매너가 없습니다. 문제는 당일날이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갈비찜을 곰소트로 한 솥을 했는데 반도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영문을 물으니 모르겠다며 시누이가 먹었나 보지 이러시더라고요. 성인 남자가 먹어도 5, 6인분은 충분히 되는 양인데 참으로 의심스러웠지만 음식이야 다시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추석이 되었고 이번에도 전이랑 갈비찜, 잡채 등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으면 얼리면 되니까 무조건 많이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뭐 맡겨두신 듯이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차리려고 보니 그 사이에 음식들이 사라졌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둘러보니 시누이도 사라졌더라고요. 쎄한 느낌이 들어서 시누이를 떠보려고 시누이에게 전화를 해서 말했습니다.
음식 너무 부족하게 가져간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3초 정도 어버버하다가 아니라며 충분히 챙겼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화 끊고 시어머니랑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우리 시댁 먹으라고 여기 와서 음식하는 건 그러려니 하겠는데 시누이가 자기 시댁 싸가는 것까지 내가 해줄 이유는 없다고요. 남편은 듣는 척도 안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더 나아가서 가족끼리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런 걸 따지냐고 하더라고요. 더 싸워봐냐 내 편도 없고 억울하지만 그냥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왜 내 편을 들어주지 않냐고요. 그랬더니 저보고 오히려 이해 못하겠다는 듯이 얘기하더라고요. 어차피 맨날 하는 일인데 음식 좀 하는 김에 조금 더 하는 게 그렇게 억울하냐면서요. 어이가 없어서 남편한테 너는 쉬는 날 돈도 못 받고 일했는데 네가 일한 거 남이 다 가로채면 기분 좋냐니까 그게 그거랑 같냐고. 저보고 억지 부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남의 편만 들어서 남편이라더니 그 다음 설에는 노골적으로 음식을 가져가더라고요. 바보가 아닌 이상 알아들을 수 있게 돌려서 얘기했습니다. 배우는 게 낫지 않냐고요? 배우겠다고만 하면 언제든지 시간 내서 알려주겠다고요. 그랬더니 멍청한 건지 아니면 싸우자는 건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배워서 만들이지가 있었으면 이렇게 가져가겠냐고요. 웃으면서 귀찮다고 하는데 정말 귓방망이 한 대 갈기고 싶더라고요.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판사판이다 마음먹고 다음 추석에 결단을 내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제가 복수의 칼날을 갈고 갈던 결전의 날, 추석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이때도 미리 와서 음식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말은 같이 하는 것처럼 하시지만 결국 제가 혼자 다 하고 그중에 절반은 시누이가 훔쳐갈 거라는 것도 알죠. 저는 어머니에게 이번에는 학원 수업이랑 일정이 겹쳐서 미리 가서 음식을 못하니까 제가 집에서 음식 준비를 해서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당황하셨죠. 미리 해야 시누이가 몰래 훔쳐가니까요. 저는 당황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추석 당일 새벽 일찍 갈 테니까 걱정 마시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시누이는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시댁에 미리미리 와야지 돈에 미친 사람 마냥 무슨 명절까지 일을 하냐고요. 그 돈으로 용돈까지 받으시면서 왜 저런 말을 뱉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반년을 넘게 기다린 심판의 날이니까요. 밤새도록 음식 준비하면서 오늘 시댁에 가서 욕먹을 시누이 생각을 하니 피곤한 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도착해서 짐을 풀자마자 시누이가 제가 해온 전이랑 갈비찜이랑 잡채랑 덜어가면서 언니는 이것밖에 할 줄 모르냐고 왜 맨날 이것만 하냐고 하더라고요. 다음에도 제 음식 가지고 가서 자기 시댁에서 이쁨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웃으면서 다음 명절에는 더 특별한 걸로 준비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평소와 다르게 상냥하게 웃으며 대답하니 저를 벌레 보듯 훑어보고는 곧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밥을 먹는데 시어머니가 제가 만든 동태전 모양의 밀가루 소금전을 크게 한 입 드시더니 깜짝 놀라서 뱉으시더라고요. 저는 태연하게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더니 인상을 쓰시면서 이게 뭐냐고 물으시길래 소금이 조금 많이 들어간 듯 하다 죄송하다고 성의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갈비찜으로 손이 가시더라고요. 역시나 한 입 물자마자 뱉으시더라고요. 남편도 잡채를 한 입 가득 넣었다가 뿜고 두 모자에 찌그러진 면상을 보니 너무 재밌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시어머니 알기를 흑살이 껍데기로 아냐면서요. 하지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시어머니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시누이였습니다. 저는 아 성공했구나 하며 밝게 웃는데 동시에 제 얼굴을 본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전화를 받아서 음식 먹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시누이의 시댁은 이미 난리가 난 상황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명절에 해놓은 음식뿐만 아니라 시댁에 음식해서 가져다 놓으면 시누이가 그걸 그대로 다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자기가 만든 척 했더라고요. 그런 허접한 거짓말에 속은 시누이의 남편도 참 신기한데 그렇게 제 음식을 맛본 시누이의 시댁에서 놀고 있는 시누이에게 반찬 가게라도 하라며 1억을 줬더라고요. 근데 지금 다 들통나서 사기 결혼이네. 이혼 사유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도 저한테 독한 년이라 비난을 하길래
내가 너네 집 종년도 아니고 막말로 니네 집에서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따졌습니다. 심지어 남편이라는 작자가 마음이라도 나를 위해 썼어야지. 그것도 아니고 너도 이혼하고 싶냐고 따져 물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남자라고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는 건지. 그래서 이혼 서류 보내고 기다리는 중인데 계속 연락 오네요. 미안하다고요. 당연히 자기 혼자서 엄마랑 동생이랑 부양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이니까요. 말이 용돈이지 거의 매달 저한테 중소기업 직장인 한 달 월급만큼씩 받아가셨었는데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뭐 한다고 그 집구석에 그렇게 용돈을 많이 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댁이라고 제가 무조건 눈치 보고 참을 필요도 없었는데 참 세월이 아깝네요. 오늘도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